이제 2차 전지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FP가 됐건 기존의 뭐 삼원계 배터리가 됐건 둘 다 성장을 아직은 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너무 초기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6%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20%가 넘고 그러면 글로벌리 평균 전기차의 점유율이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3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LFP가 계속 국내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되게 무시를 해왔거든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는 거고 LFP를 같이 동행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양쪽이 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1,9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성장의 기울기는 지금 예상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 중고차로 내놓는다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주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잖아요. 별로 안 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중고차 가격이 또 떨어진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실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일정보다 한 발 앞서서 전기차를 먼저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존 내연기관의 차를 먼저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본다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10%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을 아직 할 것이다 생각 들고요. 그런데 다만 전기차 시장에서 셀 시장 성장이 뭐 있겠지만 셀 시장의 성장보다 소재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이 성장하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더 많이 팔리고 많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소재 업체들의 아웃퍼폼이 오히려 더 예상되고 있어서 소재 업종에서 좀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에코프로 관련된 계열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먼저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먼저 아웃퍼폼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의 대주주인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약 48%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1조, 12조 뭐 그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조, 3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48%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분법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폐 건전지 관련된 이슈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또 에코프로의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 관련해서는 폐 건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좀 더 이제 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강하지만 에코프로가 아마 상승 탄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에코프로가 좀 더 올라갈 룸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업체들도 반드시 지금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쪽이 여전히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타이탄 한 수급에서 지금 전지박 관련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동박, 전지박 이쪽이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가장 크게 쇼트지가 나는 것은 결국 동박, 즉 전지박 쪽이 쇼트지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저희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KC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도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23년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뭐 실리콘 응급제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파른 캐파 증가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전해질 산업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종목들로 본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일단 그 셀 업체로 본다면 뭐 LG화학도 물론 좋습니다만 LG그룹의 셀들이 좀 화재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나와서 그리고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보다는 차라리 삼성 SDI가 좀 편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SDI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것은 캐파에 대한 증설 이슈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디스카운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미국 쪽으로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삼성 SDI가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겐5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4분기 정도 수준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압도적인 양극재 1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유율 60% 정도 잡고 여러 가지 캐파 증설 관련된 물량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본다면
추후에 현재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까지 해본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18조 정도까지 타겟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좀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에코프로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에코프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쪽도 뭐 소재 업체로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말씀드렸던 동박, 전지박 사업부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쇼티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와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법인, 말레이 법인도 상당히 좋아지고, 동박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 따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캐파 증설을. 그래서 미국 쪽에 따라가는 캐파 증설 뉴스가 또 나온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높은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각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하게 또 반등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펼쳐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확정이 된다면 또 유입된 수급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볼 수 있겠고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LFP 모멘텀인데,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확실한 LFP 모멘텀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LFP로서 글로벌 3개밖에 없는 확인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주전자재료 유일한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파우더 관련된, 나노 파우더 관련해서 나노신소재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LFP 관련된 관련주로서는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이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가 따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도 오늘 급등했군요. 상한가네, 거의. 와, 2차전지가 다시 주목받는 거는 그만큼 사실 또 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큰 돈들은, 물론 기관들도 게임주나 NFT나 뭐 가겠지만, 거기에 올인할 만큼 사실은 그 주식들은 캐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2차전지가 또 갑니다. 근데 2차전지가 항상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는 게 막 갈 때는 요 앞전에 조정이 올까요? 2차전지가? 그랬는데 조정이 왔습니다. 네. 조정이 오면 못 산다니까요. 지금 또 올라가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2차전지 지금을 좀 쫓아 붙어요, 지금? 좀 뭐 스토리나 이제 기업 얘기 다 하신 거는 알고. 아직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고, 캐파 증설만 하게 되면 일단 그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땡겨서 밸류에 녹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소재 업체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첨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우리 첨보가 이미 뭐 박심택 차장님, 박첨보 차장님. 네네네. 첨보가 벌써 30만 원 훌쩍 넘어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뭐 동화기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동화기업이라든지 아까 조금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전해액 관련된 부분인데, 전해액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양극재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해액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그 전체 들어가는 게 한 3, 4% 정도 들어가는데, 매출 구조상으로 보면 그게 25%나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그 첨가제죠. 그래서 캠트로스가 그걸 하고 있는데, 2012년 정도부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발열이나 충전 시에 이제 수면 연장을 한다든지, 온도를 낮춰줘가지고 충전 시에 이제 방전을 안 하게 만든다거나 화재를 좀 막아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게 이제 캠트로스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향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커진다. 그리고 3공장 증설이 끝났습니다. 캠트로스가. 근데 3공장 관련된 비용 처리도 끝났기 때문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높게 갈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뭐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한 18,000원대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3,000원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 본다면 캠트로스도 조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소형주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